네, 안녕하세요. TV 하늘문입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바로 알자 그 시리즈 벌써 11번째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이승만은 선교사들의 그런 추천서를 따라서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써줬었던 그 추천서 안에는 음, 이승만이 정치범으로 수감 생활을 6년이란 시간 동안 했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40여 명의 그러한 동료 죄수들을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기독교로 개종한 그러한 일들과 그리고 장차 대한제국의 그 나라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라는 그런 내용의 추천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천서를 통해서 워싱턴이 위치했었던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이제 편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국내에서 배제학당에서 다녔었던, 수학했었던 그 시간들이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영어로 인터뷰했었던 그 인터뷰 과정 안에서 또 탁월한 영어 실력으로 인해서 이제 2학년 2학기로 조지 워싱턴 대학 2학년 2학기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그곳에서 나머지 2년 반의 시간들을 통해서 서양 학문의 그런 기초 과목들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또 국제 정세와 또 미국의 정치와의 그런 역학관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승만은 왜 공부를 계속하려고 하는지, 왜 학문을 계속 미국에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나중에 그의 자서전에 또 피력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부터 나는 공부에 전념하였다.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갱생시키는 것이고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라고 나는 믿었다. 나의 인생 목적은 그 일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나는 미국에서 쓰이기 위해 서양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을 통해서 서양 책들을 한국말로 번역하기 위한 것이었다. 네. 이렇게 그의 자서전에 훗날, 이제 미국에서 왜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 학문을 계속 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자서전에 나와 있는데요. 이 글들을 통해서 보면 결국에 미국에 남아서 미국을 위해서 어떤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한 수단으로 공부를 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에 청년 이승만에게는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있었던 나라를 잃은 서름과 또 그 조선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 이제 자국민들을 일깨울 수 있는 계몽에서 정말 부국 강병의 그러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들에 이제 본인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음을 또한 자서전에 글을 읽어볼 때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1905년 11월, 그러니까 이승만이 조지 워싱턴 대학에 편입했었던 그 해, 같은 해에 11월 달에 이제 일본과 그 늑약이 또 체결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해가 되기도 합니다. 일본과 그런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것은 제2의 그런 한일 협약으로서 그 내용은 이제 외교권이 박탈되고요. 그리고 통감부 설치에 대한 그런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이제 조약이 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승만은 계속해서 강연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을 일깨우는 그리고 대한제국의 조국의 독립을 위한 그런 강연을 계속 학업 중에도 미국에서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선 이승만은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 외쳤고, 그리고 5천 년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주 국민인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강연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강연뿐만 아니라 또한 그 여러 가지 신문에 기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은 예전에 이제 배제학당을 다니면서 또 독립협회의 회원으로서 신문, 그쵸? 매일 신문과 그런 독립신문, 이러한 일들 안에서 그 신문 기고가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한 조선 그 대한제국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큰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굉장한 탁월한 언변 가운데 그러한 그 연설가였는데요. 아주 뛰어난 그런 연설가라고 할 수 있었는데, 아주 때로는 감성에 호소하고 또 아주 때로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강연을 이어나가서 미국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조선에서 있었던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에 왔을 때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선교사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동서양의 그런 문명의 충돌에서 오는 그런 에피소드를 담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청중의 그러한 마음을 휘어잡는 그러한 연설가로서도 이제 그 소문이 날 정도였었는데요. 주로 이제 그 워싱턴 근교에 있는 교회들이나 또 YMCA 그런 회관에 다니면서 이제 강연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국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만났을 때는 Are you real Christian?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당신 정말 진정한 기독교인 맞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이렇게 그런 질문들을 또 했다라는 것이, 그렇죠. 그 기독교의 어떤 원조, 그렇죠. 기독교의 뿌리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인데, 오히려 그 아주 약소민족인 그 미국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그런 작은 나라에서 온 그 청년이 오히려 당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맞느냐 이렇게 되물었을 때, 예, 얼마나 놀랐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청년 이승만에겐 한성 감옥에서 만났었던 24살에 만났었던 그 뜨겁게 만났었던 그 하나님이 이승만의 삶을, 예, 철저하게 인도하고 개입하고 계셨다라는 정말 그 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인이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승만은 그런 글과 그리고 강연을 통해서 조선의 독립을 외쳤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약자들을 돌보고 약자 편에 서고 약자를 위해서 행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고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조선의 독립을 알리는데 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 안에는 꼭 마지막에 글을 쓸 때에도 이제 일본의 팽창을 통해서 결국에 미국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예견을 또 예지를 미국 기독교인들과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글로써 신문 기고를 통해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학문을 수확하는 그 병행 가운데 조선의 독립을 위한 애국 운동가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그런 청년 이승만을, 예,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승만은 해방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까지 국적이 없는 그런 무국적자로 그렇게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는 그런 예, 외교로 인한 그 독립 투쟁을 계속해서 그곳에서 공부하는 그 수학의 기간 동안 계속 그 일들을 이어나가게 되었는데요.
어, 마침내 1907년 6월 5일에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이승만이요. 그리고 그 이승만한테 계속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그의 졸업에 대해서 또 대대적인 그런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이승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졸업하고 국내 와서 독립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미국에 남아서 또한 계속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승만은 고민을 아니할 수 없었죠. 근데 그 와중에 마침 부친으로부터 편지가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 당시 미국에 있으면서 이승만이 계속해서 그런 기고, 그쵸? 신문에 기고를 하고 또 강연을 통해서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 외쳤었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소식이 이제 그 조선에도 들려져서 이제 일본 에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니까 당분간은 국내에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내용의 이제 편지를 받게 됩니다. 부친으로부터요. 그래서 이승만은 고민 중에 계속해서 미국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남아서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그 후에 이제 그 석사 과정을 미국의 그렇죠, 최고의 그런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입학하게 되기까지는 이승만 자신의 노력도 있었지만 또 많은 선교사들의 도움이 또 큰 몫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승만은 하버드 대학의 석사 과정을 밟을 때 그런 서양사와 그리고 또 미국 역사, 유럽 근대사, 그리고 정부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조선이 정말 근대화가 되어 일찍 되었다면 일본에게 그렇게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서름을 갖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열정이 학문으로도 이어졌던 것이죠. 네, 이승만은 외교학도 따로 선택해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정말 외교만이 나라를 이룬 조선의 독립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훗날 이승만이 여러 나라와 외교 활동을 하는 과정 안에서 그들의 논리로 탁월한 그런 외교 실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에 어떤 뿌리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곳 그 석사 과정을 밟았던 하버드 대학에서의 외교학을 공부했었던 그러한 일들이 훗날에도 그의 외교 활동에 큰 역할을,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은요, 자주 독립을 위한 그런 강연과 그런 신문에 기고하는 이러한 일들 외에는 정말 공부에 전념을 해서 1년 만에, 예, 여러분들 놀라셨죠? 1년 만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석사 과정을 마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논문만 남았어요. 졸업 논문만 이제 통과하면 되는 즈음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기간이 늦어지게 됐는데요. 바로 이제 그 교포였었던, 예, 그 당시 미국 교포였던 장인환이란 사람이 이제 친일 성향의 미국인인 스티븐슨을 권총으로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그런 자주 독립이 이제 무장 항쟁으로 이렇게 이제 미국인들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이제 거부감과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심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총장은 그 이승만이 논문으로 이탈리아 통일 운동에 대한 졸업 논문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고 면담조차 이제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제 후에 2년이 지난 후에야 추가 과정을 이수하게 되고요.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 당시 이승만은 또한 하버드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장인환이 그 친일 그 성향이 있는 스티븐슨을 권총으로 살해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버드 대학의 석사 과정을 밟고 졸업하는 일에 이제 어려움이 있게 된 것이죠. 아, 하지만 오늘 이렇게 이제 학문의 길, 미국으로 가서 유학의 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이승만이 했었던 학문에 전념하고 그 학문에 전념하게 된 이유도 결국에는 그의 나라를 잃은 서름과 또 약소 민족이 정말 부국 강병으로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일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승만은 미국에 가서도 예, 서양 근대사 또 미국의 정치, 문화, 외교학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국제 정세의 그런 역학 흐름에 대해서 배우게 된 목적이 결국에는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서원을 하잖아요. 예, 한 가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조국을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살겠노라 하는 그러한 그 서원 두 가지를 끝까지 미국에 가서도 그 마음을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독립 운동을 위해서 끊임없는 그 강연들과 그쵸? 애국 강연과 그리고 또 신문에 기고하는 글을 통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공부하는 그 수학하는 과정 안에서도 그것을 놓지 않고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만큼 이승만에게는 그 어떤 환경,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그의 심중에는 늘 하나님과 조국, 예, 대한제국이 그 심령 안에는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증거가 오늘 미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했었던 청년 이승만의 생활을 엿보았을 때 그 모습 안에서도 여전히 보게 됨을 다시금 또 예, 깨닫게 됩니다. 예. 청년 이승만이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2년 반 동안 수학해서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석사 과정을 하버드 대학에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 1년 만에 하버드 대학의 석사 과정을 마치게 되는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학문을 수학하는 이유도 결국에 예, 나라를 위해서 예, 빼앗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했었던 애국의 활동이 되었고요. 그 수학하는 그 과정 안에서도 끊임없이 미국 사람들을 일깨우고 또 조선의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애국 강연과 그리고 또 예, 신문 기고 글을 통해서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연설가로서의 모습까지 오늘 지켜보았습니다. 예, 다음 편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TV 하늘문이었습니다.